자, 이제 좀 질려 할 만합니다. 여론이. 네, 너무 오래 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 후임 대표팀 지도자, 대표팀 감독. 아직도 결정이 안 난 상태고, 뭐 6월 말 얘기는 전 애초부터 믿지도 않았었고요. 7월 초 얘기도 저는 믿지 않았지만 아직 7월 초는 되지 않았기 어찌 때문에. 보면 이게 대한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전략 아닐까요? 네.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돌리다가 야 지겹다. 그냥 아무나 왜 빨리 선임해라 이런데 네. 아무나요?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짜잔. 그럴 정도로 그 전략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잘 안 돼서 이 지경이 된 것이고, 아무튼 지금 뭐 외국 감독 선임이 계속 지금 안 되는 과정에서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외국 감독 어렵고 국내 감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네. A매치 휴식기 때 형욱이 형한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거의 막 이전 감독들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국내 감독 얘기가 나온다는 데가 형이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눈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 했는데 진짜 지난 주말부터 약간 분위기가 네. 언론들도 다 국내 감독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다 그쵸. 일괄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언론들도 이제 지쳤고 그 계속 이렇게 빈자리로 둘 수 없잖아요, 대표팀 감독 자리를.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외국인 감독, 국내 감독 구도로만 가는 게 그렇게 올바른 프레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 자체가 외국 감독은 뛰어나고 국내 감독은 수준 미달이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대한축구협회가 스스로 이렇게 틀을 짜놓고 시작을 하면서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졌었는데, 요거를 다시 이제 밸런싱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외국에서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온다면 모두 환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무엇이든 정말 어떤 수준급의 지도자를 영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 지도자를 선택을 해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론이 너무 또 협회에서 애초부터 외국 감독과 국내 감독 그렇게 이렇게 좀 그 카테고라이징을 하면서 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해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선택은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7월 초 뭐 얘기 나왔는데 벌써 6월 25일입니다 오늘. 예. 6월 말이에요. 6월 말 7월 초 저 얘기는 아무래도 월드컵 이제 3차 예선 네. 조편성 일정을 전후로 염두에 놓고 이제 9월 최종 예선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시점을 두고 못 박았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진짜 저 시기에 감독 선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일 모레가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그 조추첨이 있는 날이고요. 9월 6일 날 이제 첫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만약에 계획한 대로 7월 초에 감독 선임을 하려면 지금 일단 최종 후보 나와서 우선순위 정해서 연락이 갔어야 되지 않나. 협상이라는 게 우리끼리 정해서 연락한다고 해서 곧바로 오케이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를테면 먼저 하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협회의 오케이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꽤 걸릴 거지만 전략도 필요하고, 누가 최종 그 후보자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또 어떤 부분들을 더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좀, 근데 그런 게 지금까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후보자 선정이 안 돼 있다면 7월 초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결론에 봉착했습니다. 그 정도 형이 얘기한 우리가 생각하는 네. 정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고 서로의 얘기를 듣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는 그런 감독 후보를 아예 네. 안 정할 것 같아. 그런 감독 후보와 접촉을 안 할 것 같다. 그냥 일사천리로 후루룩 갈 수 있는 쉬운 후보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저희 추측입니다. 네. 6월 7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건, 코파 위로 끝나면은 이제 거기서 임기 끝나거나 이제 나오는 감독들한테 접촉해 보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이미 정성 위원장이 7월 초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아예 안중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회 뭐 중간에 탈락하는 팀도 물론 있겠지만 7월 초 선임이라는 거는 유로코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축구에 관심이 많고 너무 우리가 축구에 몰입해 있는 우리끼리 만들어낸 공상일 뿐이고 협회한테는 아예 그 생각은 없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안팎에서 이렇게 언론 쪽에 흘러가는 이 얘기들이 대부분 전력강화위원회의 유력 인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것, 그 너무 국적으로 나뉘어 있던 여론을 좀 봉합하려는 시도가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좀 있는 거죠. 예. 그분이 감독하실 때 이렇게 빌드업 축구를 잘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부정적 의미로 빌드업을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23일 연합뉴스 기사를 봐도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내국인 지도자 쪽에 무게추가 쏠린다 이 얘기 나온 게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그로 끄는 매체도 아니고요. 뭐 그냥 취재원한테 얘기 들은 얘기 그대로 쓰는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 기반으로 네. 하죠. 어, 근데 저런 얘기를 굉장히 딱 제목으로 뽑아서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꽤 얘기한 유력자한테 유력자가 그 말 했다 그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정황상 맞는 것 같고 한때 협회 안팎에서 정말 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더라도 그러니까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없더라도 뭐 국내 상주나 여러 가지 정말 이름값이 있는 대중적으로도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영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시기도 많이 지나가고 확실히 그 방향으로 튼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상.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최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렸다는 12명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최근에 뭐 하나둘씩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외국인 감독들은 좀 우리가 봐도 딱히 경쟁력이 뭐 네. 대단한 과정을 통해서 데려와야 되는 그 네. 정도의 저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네. 뭐 그레이엄 아놀드, 네. 뭐 모라이스, 뭐 헤수스 사사스 이런 감독들 거론이 됐는데,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지만 굳이 이렇게 몇 달 동안 공들여가지고 우리가 돌고 돌아서 모시고 온다고 하기에는 이건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 이런 느낌? 네. 뭐 어디 저 이제 작업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 올게 막 이랬는데 딱 갖고 나온 게 그냥 사발 그릇 하나. 네.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한테도 아까 그 DM으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모라이스 감독이 제가 확인한 팩트는 아닙니다. 그 수석팀 이란에 세판. 세판에 지금 사임을 했는데 이게 한국 대표팀으로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설마 모라이스를? 세판하고는 거의 1년 가까이 좀 작년부터 나가네 만에 했었어요. 네, 예. 어색한 동거가 있었죠 모라이스 감독은. 물론 모라이스 감독의 한국인 에이전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협회에도 후보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3월부터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4개월이 넘는 결론의 끝을 이제 조세 모라이스 감독은 아시아 기준으로는 이제 실적을 굉장히 많이 쌓은 감독입니다. K리그에서도 했고 이란 가서도 했지만 만약에 무리뉴 감독이 지금도 그 무직이었다면 저 혼자 이런 행복회를 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리뉴가 오나? 모라이스 수코로? 모라이스 수석 코치로 근데 뭐 이미 잡을 차리셨기 때문에 페네로바체로 가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 후보군이라면 정말 협회에서 꾸준히 유력한 후보 선상에 올려놓고 있던 뭐 본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홍명보 감독 우선순위 썰이 꽤 신빙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지금 거론되는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좀 커리어를 쌓은 외국 국적의 감독들이 홍명보 감독이나 김도훈 감독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가 확연히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협회가 노리는 어떤 최종적인 이 결론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 본인이 멀쩡히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고 본인이 스스로 어떤 뭐 인터뷰에서도 대표팀 감독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 본인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예, 협회에서도 뭐 직접적으로 제안이나 뭐 이렇게 좀 의견을 묻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들은 에이전트 통해 가지고 의향서, 뭐 프로필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국내 감독들은 일단 우리끼리 얘기해 가지고 너 지목 해서 좀 해줘. 아이 그럼 같이 좀 하자. 잘 도와줘. 이런 식으로 여전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전가의 보도인 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축구인으로서 네. 책임감을 가져야지. 영보야, 도훈아.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근데 건데. 김동원 감독님 물론 좋은 감독님이지만 임시 감독, 그러니까 이게 좀 애초에 후보에도 없었던 인물인데 그 뭐 예. 어쩌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임시 감독을 맡아서 했다는 게 성과가 돼서 후보로 올라가는 이런 프로세스는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되니까 5월에 이 황선홍 감독을 네. 선임하려고 했었다던 그 얘기가 사실이라니까요.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없는 네. 얘기가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황선홍 네. 감독은 자기한테 공식적인 오퍼나 뭐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의 부인했지만 태도는 늘 어. 똑같았어요. 본인은 올림픽 부인했지만 대표팀에 충실하고 대표팀 감독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전력 협회에서 강화위원회와 스스로 협회의 선택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는 것은 네, 좀 뭐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 각오하고 네. 계세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홍명보 감독이 됐든 김동원 감독이 됐든 최악의 상황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을 지목을 해서 섭외 교섭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저는 이미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두 사람이 결국 만약에 네, 끝까지 안 한다. 네. 근데 옛날하고도 다르잖아요. 그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도 그때 본인은 안 하고 싶었는데 새벽에 끌고 뭐 와서 술 퍼마시고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어떻게 잠깐 됐는데 다녀오시죠. 했는데 다녀오시죠. 지금은 여론도 만약에 그 감독이 만약에 여론이 홍명 감독 원한다고 해도 홍명 감독 스스로가 원하지 않아서 거절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큰 부담이나 비난을 감수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협회는 진짜 총사퇴해야 됩니다. 진짜로. 거듭 얘기 드리지만 전력 강화 위원장님의 입에서 2월에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어서 내국인 감독을 데리고 오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시즌이 한창 진행돼서 부담이 덜어. 이게 뭐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야? 한 대한민국 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장 입에서. 그러니까 좀 전력 약화 위원장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회장부터 뭐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적어도 그 기본적인 실무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일하는 위치에 좀 이제 그 뭐랄까요 커리어를 정돈하시는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보다 좀 더 책임감 갖고 뭔가 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장기간 계획을 갖고 자신의 어떤 인생의 일부분을 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인 출신 분들 중에도 의욕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협회가 돌아가는 게 어쨌든 회장이 상명하복식 모두가 회장을 보면서 하는 이런 패턴으로 돼 있고 그 회장 외에는 아무도 권한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똑똑하고 의욕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죠. 괜히 들어갔다가 그 회장이 싼 똥 지난번에 그 뭐죠? 승보 조작 파문. 그때 사면 그냥 파문.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지 못하고 가만히 앉았다고 잘못한 거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사람들만 욕먹고 나오고 회장은 계속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죠. 능력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조직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게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 선임과 사임과 후임 감독 지금 선임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진 이런 상황들이 모두 결국에는 똑같은 원인에서 비롯이 되고 있다. 그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앞으로 차기 감독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일지 한국인일지 우리가 아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좀 다수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환영을 받을 만한 선택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뭐 오늘 대표팀 감독 얘기하는데 또 회장 얘기까지 간 부분은 좀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근데 결국 뿌리가 같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차기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가 높았다는 것은 한국 축구에 어떤 관심이 많고 사랑이 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다는 건데 그게 점점 다 줄어들고 있는 거. 그렇게 만든 게 결국에는 대한축구협회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대표팀 감독 잘못 뽑았다고 전력 강화 위원장 바꿔야 하나? 이런 식의 코멘트는 정몽규 회장이 하지 않겠죠. 근데 그만두신다면서요?
어차피.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까봐야 압니다. 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모르겠어요. 네. 자, 아무튼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처럼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단 그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전력강화위원 분들은 정말 충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리는 작업과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 이런 우려를 기후로 만들고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근데 그렇더라고요. 좋겠습니다. 일이라는 네. 게 이제 네. 뭐 회사에서도 프로젝트 작업 이런 거 하는데 팀원들 열심히 으쌰으쌰 해도 팀장이 개떡같이 하면은 제가 작품 안 나오, 작업물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 모든 조직에서 수장과 그 조직의 문화가 건전하고 좀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어떤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인재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모든 차기 감독 얘기 시작 여기까지 왔지만 바뀌어야 된다. 네.